우리 그 정보사 관련해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테마가 있는데 그게 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제가 합의 법칙 고병식 얘기했잖아요. 그거 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약수에 계속 관련한 거 좀 아는 것 같아. 그거 하고 유형 4분부터 안 했는데 유형 4분 먼저 간단히 보고 유형 4분 714번 관련인데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공식이 있어.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얘기죠. 어떤 자연수 n이 있어. 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뭐 p의 거기 책에 있는 거 여쭤볼게. 알파 베타나 q의 베타 그 다음에 r의 감마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지? 봐봐. 거기 있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 이거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어? 약수의 개수는 고비법칙과 관련이 있어. 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 파스칼 얘기했잖아. 파스칼 어떤 봐봐. 우리가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내가 소인수분해 했어. 어떤 자연수를. 그러면 파스칼이 뭐였냐면은 액션을 끊는다 그랬잖아. 그지? 요 n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2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3이라는 인수 몇 개 있어? 3개 있어. 5라는 인수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2만 쳐다보는 거야. 2만 쳐다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2를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케이스 몇 가지? 3가지 나오지. 3만 쳐다봤을 때는 3이 지금 3개 있어. 그러면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4개 뽑거나 몇 가지? 4가지. 5는 2가지가 되겠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그 파스칼이지? 그러면 이제 이 3개 숫자를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문제만 남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얘는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여기서도 뽑고 그리고 여기서도 뽑고 그리고 여기서도 뽑을 거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4가 나오지. 콜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 이 약수의 개수에 관한 공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하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이번에 그 약수의 총합은 안 배웠니? 중학교 과정이 아닌가 이거는?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이 약수의 총합 공식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약수의 총합 공식.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해볼게. 그럼 약수의 개수는 24개라고 그랬지? 24개.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볼게. 뭐냐면 약수의 총합은 얘만 놓고 봤을 때 뭐냐면 2가 지금 2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을 안 뽑는 경우, 즉 2의 영제곱, 걔를 1로 붙고 그 다음에 2를 하나 뽑는 건 2,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1 더하기 3의 1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5의 영제곱은 1이니까 내가 이렇게 적었어. 봐봐. 지금 얘를 전개하려면 몇 번 전개하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3가지지? 이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니까 얘에서 넷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항의 개수 였단 말이야. 항의 개수. 여기서 둘 중에 하나 택할 거지. 그러면 총 전개 횟수가 몇 번이냐면 24번을 전개해야 돼.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요놈들의 총 약수야. 그봐. 얘하고 만났어. 그러면 뭐가 나오지? 1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15가 등장하지. 이 15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요거의 약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2하고 3의 제곱하고 5를 묶었어.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요놈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약수잖아. 그것들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전개식이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되는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보면은 무슨 공식처럼 나와 있지? 약수의 총합 공식. 약수의 총합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P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 알파계 있지. 그러면 1부터 해가지고 P의 1제곱, P의 2제곱 해가지고 P의 알파 제곱까지. 마찬가지야. Q도 마찬가지지. 1 더하기 Q의 1제곱, Q의 2제곱 해가지고 Q의 베타 제곱까지.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지. 1 더하기 R의 제곱 R의 제곱 해가지고 R의 감마 제곱까지. 그럼 얘를 전개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된다. 이 얘기고. 얘는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둬야지. 그럼 764번을 가보면 764번 한번 적용시켜볼게. 이거 주어도 되지? 764번 지금 48 48의 양의 합수의 개수를 구하래.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8로 하면 6이지? 6팔에 48이니까 2, 3 2의 4제곱.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이지. 소인수분해 몇 원이야? 소인수분해. 그럼 양의 합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첫 번째 얘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지. 두 번째 이제 약수의 총합 구해볼게. 약수의 총합은 얘만큼처럼 본다겠지? 2가 지금 4개 있어. 그럼 2 없을 때, 그 다음에 2 하나 있을 때 2 2개, 그 다음에 2 3개, 2 4개. 3도 마찬가지야. 3 없을 때, 그 다음에 3 하나 있을 때. 얘를 전개하면 몇 번을 전개하냐면 여기 5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총 10번을 전개해야 돼. 그 10개가 바로 얘야. 약수의 개수들. 그것들을 총합이니까 요거 구하라 이거지. 이거 얼마일까? 계산하면 16, 84, 21이죠. 다 더하면 31? 31 31 곱하기 얼마? 4니까 31 120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768번을 갑시다. 다음 적은 사람은 768번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용도를 그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수용도. 먼저 수용도가 뭐냐? 수용도 여기 들어봤니? 수용도. 수용도라는 얘기 들어봤어? 이 수용도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 한문이야. 나뭇가지 숫자야. 나뭇가지 숫자. 나뭇가지 모양으로 된 그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지. 뭐 A 쓸 때, 뭐 B, C, 이런 E, F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막 하는 거 있지.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용도라고 그래. 수용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경우의 수를 셀 때 노가다로 하는 거. 노가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면 수용도라고 하는 건 노가다야. 케이스를 다 구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완전 수이라고 적었지. 얘는 768번에 관한 문제인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수녀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은 딱 이거야. 예를 들면은 A, B, C, D 있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네? 모두 이거 본인의 모자가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의 모자가 있는데 딱 모자를 벗은 다음에 4명이 랜덤하게 잡는 거지. 랜덤하게 잡았을 때 4명 모두 다 본인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잡는 경우의 수. 네? 타인의 것. 잡는 경우지. 이런 문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완전 순열이라고 이거를. 그럼 얘는 방법이 없어. 얘는 오로지 노가다밖에 없어. 노가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수용도로 그리는 문제인데 생각해봐. 우리가 2명일 때 상당히 쉽거든. 쉬운 예를 들면은 A, B가 있는데 2명이 다 남의 거를 잡아야 돼. 그럼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가 B 잡고 얘가 A 잡는 경우가 없지. 2명일 때는 좀 간단해. 그럼 3명일 때 어떻게 되지? 3명일 때 몇 가지일까? A, B, C가 있어? 그럼 얘가 B 잡고 얘가 C 잡고 얘가 A 잡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C 잡고 얘가 A 잡고 얘가 B 잡는 경우. 또 있니? 없지? 아니요. 없지. 3명 다 남의 걸 잡아야 돼. 이때는 몇 가지? 한 가지 나왔어.
세 명일 때는 두 가지 나왔지. 네 명일 때부터는 조금 가지수가 많아. 이거는 막 노가다로 해야 돼. 막 A, B, C가 있어. 다 모조리 다 압력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얘를 B로 못 박아볼게. A가 딱 B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C, D, A가 있고 그 다음에 B, B, C가 있고 B는 안 되지. 헷갈려. 뭐 있니? D 이거 되고 그럼 또 누구 되니? 하나 더 있네. A, C가 A를 B가 A, C. A, B, C A, B, C. P는 A, D, C. 그렇지. 또 있니? 이런 거 세야 돼 이거. 이게 바로 뭐냐 시험 거야. 너무 귀찮잖아 이거. 가지수 많지. 그래서 B로 못 박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 C일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똑같은 구조니까 세 가지 나오겠지. D일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총 몇 가지냐? 9가지가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완전 수련은 보통 4명 아니면 5명이거든. 근데 우리 이 지역에서는 4명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 4명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지금 5명 나오고 있다는 거야. 얘는 진짜 어렵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44가지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완전 수련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시험장에서 이걸 9가지 다 세고 있으면 너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선택을 해야 돼. 이 완전 수련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를 암기하든지 아니면 뭐냐면 이게 경시 수학에서 나오는 요 관계식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완전 수준인데 얘는 관계식이 있어. A의 n은 뭐냐면 여기 n-1에다가 요거 이런 관계식이 있지. 그럼 봐. 지금 내가 4명일 때 궁금하잖아. 4명일 때 궁금하면 여기다 n 대신 4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n 대신 4 집어넣어. 4명일 때는 4명일 때 뭐냐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지. 앞에 거 1 더하기 2지. 그래서 9가지 나오지.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5 집어넣으면 되지. 4 곱하기 앞에 거 2개니까 9하고 2 더해야 돼. 얼마? 44. 여기 이제 경시 수학에 나오는 놈인데 이 관계식을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은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이걸 기억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가다는 방법도 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 수학이야. 그래서 768번 볼까? 768번 가보면 A, B, C, D 4사람이 각자 지금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꿔 있는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아야 돼. 똑같은 구조잖아. 4명 모두 다 남의 거를 책을 잡아야 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4명이니까 9가지지. 서술형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 선택의 문제야? 나는 요 9하고 44를 외울래. 아니면은 요 관계식을 외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안 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방법 자체가 없어. 노가다야. 이게 바로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의 완전 수열. 오늘 중요한 거를 좀 2개가 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 해야지. 그다음에 요거에 나온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2등이라고 했잖아.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네. 1등이 색칠이고 지금 1, 2등을 아직 못했어. 지금 봐. 지불 방법하고 금액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하나 예를 들까? 이 두 개 우선 개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의 개념이 좀 달라. 그래서 하나 쉬운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3개 있어.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 있다고 해볼게. 이게 있을 때 내가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2개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게 개념의 차이는 여기 있다는 거야. 봐봐. 내가 얘들아 1,000원을 낼 거야. 1,000원을 낼 건데 1,000원을 내는 방법은 지폐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
500원짜리로 두 개 내는 방법이 있지. 그렇지? 내가 1,000원을 지불할 건데 얘를 내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로 내는 방법이 있지. 그럼 얘는 지불 방법은 당연히 다르잖아. 동전하고 지폐하고 같아? 다르지? 동전보단 지폐가 좋지 않을까? 그지? 다르지 하여간? 그래서 지불 방법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분명히 다른 경우야. 그런데 지불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같은 경우지. 어차피 본질적으로 1,000원을 결제한 거잖아. 둘의 차이점을 알겠지? 그럼 봐봐. 먼저 지불 방법을 먼저 구해볼 건데 지불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고배 법칙하고 합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1,000원짜리만 쳐다봤을 때 1,000원짜리만 쳐다봤을 때 몇 가지? 세 개 있잖아. 1,000원짜리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몇 가지? 1,000원짜리만 쳐다보면 네 가지 나오지. 그럼 500원짜리 몇 가지 나오고 있어? 5가지. 100원짜리는 네 가지 나오겠지. 그럼 이 세 개 숫자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당연히 고배 법칙에 적용되는 경우잖아. 지불을 할 때 1,000원도 내고 그리고 500원짜리도 내고 그리고 100원짜리도 낼 거잖아. 그래서 지불 방법은 공식이 만들어져. 공식이 뭐냐면 4 곱하기 5 곱하기 4 이게 되는데 조심할 거는 항상 조심할 거는 이거 조심해야 돼. 빼기 1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왜 빼기 1을 할까? 이거는 봐봐. 아예 안 내는 거. 지불의 개념 안에는 최소한 얼마 내야지. 지불 방법 지불이잖아. 지불. 아무것도 안 내는 거.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 지불한 거니? 안 한 거지. 한 경우 빼줘야 돼. 되겠어? 이게 지불 방법이야. 그럼 이제 금액을 갈 건데 금액은 우리가 지불 방법은 그냥 깔끔하게 뭐로 해결돼? 공식 하나로 해결이 돼. 지불 방법은. 근데 지불 금액이 문제인 거야. 그럼 지불 금액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요걸 따져야 돼. 침범 가능성. 항상 침범 가능성이 있는 게 시험에 나올 거야. 가능성이 없는 거는 시험에 내는 이유가 없어. 침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얘는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 그럼 500원짜리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 없어? 300원밖에 안 되잖아. 침범이 안 돼. 그런데 지금 500원짜리 4개 있어. 그럼 얘는 얘를 침범할 수 있지. 1,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침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요 경우야. 낮은 단위로 환산. 낮은 단위로 환산.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니까? 금액이야. 나는 금액만 관심 있어. 그러면 문제를 새로 써야 돼? 그럼 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써야 돼? 이제 1,000원짜리 3개를 얘가 침범이 가능하잖아. 얘가 지금 침범이 가능하다 보니까 낮은 단위인 500원짜리로 바꿀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가 3개라는 얘기는 500원짜리 몇 개? 얘는 6개인 거지. 500원짜리 6개에다가 4개 더 있으니까 500원짜리 몇 개 있다는 얘기지? 현재 10개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바꾸면 그 다음에 100원짜리 현재 3개 있어. 얘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을 세면 돼. 침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얘들아 침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얘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침범 가능성이 없으면은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 침범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낮은 단위로 환산하면 얘는 이제 침범 가능성이 없지? 침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지불 방법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에 1 더하니까 11이지. 이게 얘한테 1 더하면 4지. 거기서 하나 빼줘야지. 44에서 하나 뺐으니까 43가지가 되겠지. 되겠니? 이런 식으로 풀자고. 우리 책에는 거 한번 해볼까? (771번) 가볼까? (773번을) 가자. 770은 너무 기본 문제네. 73번을 가볼게.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돼요. 이거는 조금
봅시다.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 거지. 첫 번째 지금 뭐냐면 집을 방법하고 집을 금액 모두 구하래. 그럼 내가 집을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방법은 공식으로 해결되자 이랬지. 그렇지? 그럼 1씩 더하면 되지? 4, 3, 7, 1 빼자 이랬지. 그럼 4, 3, 12 곱하기 7이니까 84에서 1 뺐어. 얼마? 83이 되지. 금액은 어떻게 될까? 금액 두 번째 금액 봅시다. 금액은 조금 신경 써야 돼. 지금 얘 5,000원짜리 두 개 있어. 얘 가능하지? 1,000원짜리 6개 있어. 얘도 가능해. 그치? 그럼 여기서 가장 낮은 단위 누구? 1,000원짜리를 바꿔야 돼. 모조리 다 있는. 보통은 이렇게 앞에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침범 가능하게 나올 게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얘도 침범 가능하고 얘도 침범 가능해. 그러면 어차피 내가 관심은 금액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1,000원짜리 바꿔야 돼. 그러면 지금 얘는 1,000원짜리 30개지. 얘는 1,000원짜리 몇 개니? 10,000원 아니에요? 만원. 그 만원짜리는 1,000원짜리가 30개잖아. 그치? 30개.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냐면 30개에다가 얘는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6개니까 46개 있는 거지. 지금 현재 1,000원짜리가 46개 있는 거야. 가장 낮은 단위로 환산하면 46개지?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이 몇 개? 얘한테 1 더하면 되니까 47이지. 근데 거기서 1 빼자고 46이 되지. 지불을 아예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정답은 얼마냐면 A에서 B를 빼놔야 겠으니까 83에서 46을 빼주면 정답이지. 근데 1을 더하고 1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공식에서 1 더한 거고 우리가 했을 때 3개면은 4개로 만든다. 그거 그냥 1,000원짜리 봤을 때 46개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47가지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똑같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이거 빼주면 답이겠지. 100원짜리 5원짜리 근데 46개는 저 10,000원짜리 30개에다가 5,000원짜리 해가지고 46개. 그치 다 있어. 얘도 가능하고 얘도 침범 다 침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얘로 바꾼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얘가 침범이 안 돼. 그러니까 얘만 5,000원짜리 바꾸고 500원짜리 바꾸면 되지. 얘만 침범이 가능하잖아. 침범 가능한 애 낮은 단위로 가지고 돼. 그 문제를 이렇게 바꿨잖아. 그렇지. 1,000원짜리만 500원짜리 바꿔주면 되지. 얘는 3개밖에 없잖아. 얘랑은 다르지. 근데 침범이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생겨요? 생긴 거 이거 봐봐. 500원짜리 4개 있으면은 1,0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는지 보면 되잖아. 얘는 500원짜리 4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 역할 가능한데 침범 가능한 거. 얘는 3개밖에 없어. 500원을 결제 못 하잖아. 얘는 침범 못 해. 얘는 가능하지. 얘 가능하고 얘도 얘 가능하지. 5,000원짜리 그런 두 정도로 개가 다 되겠네. 나오니까. 그다음에 오늘 색칠을 해야 되는데 색칠을 좀할 시간이 되는데 색칠이 좀 오래 걸리네. 20년. 좀 색칠 한번 해볼게요. 색칠해서 779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얘야. 오늘 할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있고. 우리가 이거 볼게. 5개 영역이 있어. 이렇게 이런 거 볼게. 그림이 이게 아니네.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자, 요거를 오늘 좀 해야 돼. 얘가 한 문제야. 얘가 좀 배점도 높고. 그 얘를 지금 뭐냐면 5색을 이용해서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 거야. 이게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에 설명이 없어서 그래. 책에 설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럼 여기를 내가 1번부터 지금 5번 색깔이 있는데 여기를 칠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칠하는 건 당연히 요 센터에 있는 요 A를 칠하겠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5가지겠지. A를 내가 만약 흰색으로 칠했어. A를. 그다음 B를 칠할 거야.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계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흰색 못 칠하지. 그러니까 B는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B는 몇 가지? 4가지가 돼. 그 다음 C 볼게. C는
여기 칠한 두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골라야 되겠지?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봐. 여기를 내가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초록색으로 칠했다고 한번 볼게. 여기를 내가 초록색으로 칠했어. 이제 D를 칠할 때 볼게. D. 그럼 D를 칠할 때 D 몇 가지일까?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야. 해가지. 봐. 여기에서 봐봐. 뒤에는 지금 경계만 구별이 되면 되니까 지금 흰색과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색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있다는 거야. 빨간색을 다시 칠해도 돼. 왜냐면 경계 구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걸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냅다 세 가지라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봐봐. 내가 경우를 나눠볼게. 여기 뒤에 칠할 색을 B하고 B에 칠했던 색을 다시 칠하는 경우 빨간색을 칠해볼게.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해봐.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빨간색을 칠했으니까 요 뒤에 지금 칠한 거는 한 가지지? 같은 색을 칠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2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2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빨간색과 흰색만 아니면 되지.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와. 되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번에는 B하고 D가 다른 색일 때를 볼게. 그럼 B하고 D가 다른 색이니까 여기 빨간색을 칠하지 않고 다른 색을 칠한다는 얘기야. 파란색 뭐가 있니? 파란색? 파란색 해볼까? 여기 내가 또 파란색을 칠했어. 그러면 파란색을 칠했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 3색을 제외한 색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 2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색이 빠지잖아. 두 개? 두 가지가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무슨 색깔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한테 영향이 간다는 얘기야. 지금 B하고 D하고 같은 색, 즉 빨간색을 칠했을 때는 여기가 세 가지가 나왔지. 두 개가 다른 색일 때는 두 가지가 나와. 이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제집에 같은 데 보면 항상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첫 번째가 BD 같을 때, 두 번째가 BD 다를 때, 막 이렇게 그냥 답만 싹 적거든. 그럼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자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얘한테 마지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어떤 그림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그거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형태를 봤을 때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접하지 않은 게 있지. 인접하지 않은 게 두 쌍 이상 있을 때에는 이렇게 구별을 해서 풀어줘야지만 답이 정확히 나와. 알겠지? 여기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 건데 꼭 B하고 D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C하고 E를 잡아도 돼. 인접하지 않은 애를 두 개를 딱 골라 잡아서 걔가 같을 때하고 다를 때로 나눠서 풀면 돼. 이거 다음 시간에 복습 시험으로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 그럼 요거의 총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첫 번째 경우는 5, 4, 3, 3이네. 5, 4, 20에다가 얼마니? 5, 4, 20에다가 곱했으니까 180. 얘는 5, 4, 3, 2니까 5, 4, 20, 60에다가 240. 다 더하면 이거 더하면 얼마? 420. 정답은 420까지.